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사의 벽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제사의 벽 혹시 기억 잘 나시나요? 제사의 벽이 어디 있었죠? 네, 그 무대와 관객석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벽이 제사의 벽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가상의 벽이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대 위에 배우들은 관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관객들은 이 벽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서 몰래 무대 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엿보고 있는 그런 관음증 환자다. 이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에 깊이 몰입해 들어갔던 관객들이 이 사건이 해결이 되는 순간 감정의 정화를 맛보고 나오는 것이 전통곡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난 뒤에 제가 현대극에서는 이 제사의 벽을 자꾸 깨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제사의 벽을 깨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원고지라는 작품의 한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이근삼의 원고지라는 작품이에요. 먼저 장남이라는 인물이 관객을 향해 이렇게 대사를 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 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밥 세끼도 제대로 못 먹이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 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이다. 자기 손목시계를 보며 지금이 저녁 7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겁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하고 지시문이 나와요.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도어가 무겁게 열리며 교수 등장. 아래 위 양복이 연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직한 투성이다.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허리를 돌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다닌다.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다. 굉장히 상징적인 소품들을 활용하고 음악을 활용해서 이 장남이 얘기했던 쾌활한 얼굴에 참새처럼 발걸음이 가벼운 아버지를 묘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장남의 대사와는 달리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고 책임감, 부담감에 그게 이제 줄이 상징하는 의미죠. 그런 책임감, 부담감에 질질질질 끌려가지고 아버지가 나타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게 원고지라는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사의 벽과 관련해서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들이 나왔어요. 혹시 눈에 띄셨나요? 네, 여기 보시면 장남이 대사를 하는데 무대 위에 있는 다른 배우에게 대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객을 향해서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대와 관객석 사이에 제사의 벽이 존재하고 있고 이 제사의 벽은 보이지 않는 가상의 벽이지만 이 두 공간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대 위의 배우들은 이 관객석 안에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모른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무대 위에 장남이라는 배우가 관객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러고 있는 걸까요? 제사의 벽을 깨고 있는 중인 건데요. 자, 왜 그러고 있는 걸지 여러분 자 보실까요? 네. 제사의 벽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여러분들이 원고지에서 보신 것처럼 무대 위의 배우가 관객에게 말의 화살을 휙 날리는 거예요. 말의 화살이 휙 날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가상의 벽이 깨져나가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전통극에서 제사의 벽이 가지고 있던 효과가 반대가 돼버리죠. 반대의 효과들이 나타나게 돼요. 관객들이 몰래 이렇게 엿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우가 야, 너 거기 있지? 너 내 말 듣고 있는 중이지? 이렇게 말을 건네버리는 거예요. 몰입이 방해가 됐죠. 그 순간 관객들이 정신을 탁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의 사건을
내가 여태까지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엿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나 극장에 와 있구나. 저거 연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생겨나는 것이 바로 객관적인 거리감이에요. 몰입이 방해됐기 때문에 연극을 연극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객관적인 거리가 생겨났을 때의 효과가 바로 나를 들여다보고 사회를 바라보는 성찰적인 태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반성하고 성찰하려면 좀 거리를 두고 바라봐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내가 너무 몰입이 돼 있으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성을 하거나 성찰을 할 때는 반드시 이걸 좀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객관적인 태도 대단히 필요하거든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제사의 벽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이제 원고지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원고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이런 거죠. 장남이 부모라는 건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된다. 맡은 바 책임만 다하면 그냥 그게 부모로서의 역할 끝! 더 이상은 자식들한테 간섭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몰입해서 보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가능해지는 거죠. 저 나쁜 어떻게 부모에게 저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 정말 나쁜 자식이네. 그런데 나는 어떤가? 나도 혹시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진 않았나? 부모에게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 책임감이 중요하다. 뭐 이런, 부모는 나를 사랑해 주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았을까? 이렇게 나를 돌아다보는, 나를 성찰하는 그런 태도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제사의 벽을 깨면서 이것의 효과를 그러니까 성찰하고 비판하고 자기 사회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이런 태도를 관객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 현대극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현대극에서는 제사의 벽을 깨고 관객들의 몰입을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극갈래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일 어려운 개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제사의 벽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사의 벽이 전통극에서 또 현대극에서 관객의 몰입도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차이는 도대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통극과 현대극을 제사의 벽이라는 개념을 매개 삼아서 잘 이해하고 가시면 아주 어려운 문학 이론 개념이 나올 때라도 좀 무리 없이 그 문학 이론을 좀 이해하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극갈래의 중요한 개념 하나를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